일찍이 이성계에 의한 조선 건국의 예언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의 멸망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예언도 있었다. 물론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그 예언들을 바탕으로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 말 왜구와 홍건적의 잦은 침략으로 인해 나라 상황이 혼란에 휩싸이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성계가 침략자들을 영거푸 격퇴하며 승승장구하자 세인들의 이목이 이성계에게 쏠리고 있었다. 그 무렵 목자승저하 복정 사만경, 즉 목자성에 돼지띠인 사람이 사만을 다시 회복시켜 정사를 이끌어 간다는 소문이 한간에 떠돌고 있었다. 이는 이성계를 가리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나무목과 아들자를 합하면 성이가 되고 이성계는 을해년생으로 돼지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소문은 아마도 이성계가 용상의 야망을 꿈꾸는 도화선이 되었을 것이다. 어느 날 이성계는 불타고 있는 집에서 석갈의 세개를 짊어지고 나오는데 눈앞에서 양이 싸우다가 두 개의 뿔이 동시에 부러지는 꿈을 꾸자 무학대사를 찾아가 해몽을 부탁했다. 이성계의 꿈 이야기를 들은 무학대사는 장차 왕이 되실 꿈입니다 하고는 합장을 하며 이성계에게 예의를 갖추었다. 당황한 이성계가 그 연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무학대사는 석가래가 3개이니 이는 석삼이요 게다가 사람이 반드시 서 있으니 이를 합하면 임금왕 또는 임금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개의 뿔이 부러진 양도 왕이 될 암시인데 아마도 그 양은 꼬리가 빠졌을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무학대사의 설명을 듣고 있던 이성계는 아 하며 무릎을 쳤다. 무학대사의 말 그대로 꿈속에서 석가래를 짊어지고 정신없이 나오다가 양의 꼬리를 밟았는데 그 꼬리가 쑥 빠져버린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무학대사는 이어서 한나라 유방의 예를 들며 유방이 젊었을 때 어느 정자에서 낮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2개의 뿔과 꼬리가 빠져있는 양을 보고는 유명한 역술가에게 그 꿈의 해몽을 청하니 그 역술가는 양이 거두절미 되었으니 이는 임금왕으로서 장차 왕이 될 징조입니다 라고 해몽을 하였는데 유방은 후일 한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공이 꿈속에서 보았다는 양도 임금왕이니 장차 임금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해몽을 했다. 더불어 무학대사는 만약 기공이 왕이 되지 못한다면 소승에게 그 어떤 호평을 하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기공이 왕이 되신다면 큰 절을 지어주시고 소승을 왕사로 책봉한다는 약조를 해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했다. 이에 이성계는 만약 후일 제가 왕이 된다면 대사님을 왕사로 모시고 절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한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느 날 이성계의 부장이 장군님 안변 지역에 파자점을 잘 치는 도승이 있다는데 한번 가보심이 어떠하실는지요 하고 제안했다. 이성계는 호기심에 그가 거처하는 토굴을 찾아갔다. 이성계가 굴 안으로 들어가자 먼저 온 남자가 있었다. 도승은 먼저 와 있는 남자에게 종이에 써놓은 글자 중 하나 골라 짚으시오 하니 그 남자는 물을 문자를 짚었다. 이에 도승이 문정구치이니 당신은 거지로구만 이라고 하자 감탄한 남자는
맞습니다. 저는 거지예요. 문정 걸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고는 눈물을 흘리며 톡을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 남자가 톡을 나가자 이성계는 일부러 허름하고 초라하게 보이기 위해 짓고 왔던 나무 막대기를 톡을 벽 쪽에 기대놓고 도승의 앞에 앉았다. 그런데 세워놓은 막대기가 바닥으로 쓰러졌다. 도승은 그 막대기를 한참 동안 응시하더니 아, 배부르다 하는 것이 아닌가. 무슨 영문일까? 이성계는 의문을 뒤로 한 채 도승에게 제 신수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하고 청했다. 도승은 한 글자 짚으시오 하며 여러 글자를 내밀었다. 이성계는 앞서 울면서 토굴을 빠져나간 남자와 같은 물을 문자를 짚었다. 이에 도승은 파한대소를 하며 지존입니다. 지존 하고는 합장하며 예의를 표했다. 당황한 이성계가 지존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묻자 도승은 조용한 어조로 기공께서 짚은 물을 문자는 좌군 우군 즉 좌우로 임금군 자가 있는 상이니 장차 왕이 될 징조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성계는 도승에게 불만스러운 어조로 같은 물을 문자인데 앞선 남자에게는 문정구찌니 거지라 하고 지금 저에게는 자군누군이라 지존이라 하는지요? 하며 따지고 묻자 도승은 아까 그 남자는 제가 얻어나 놓은 밤 옆에 앉아서 물을 문자를 짚었으니 마땅히 문정구치 즉 거지라 한 것이고 기공께서는 왕의 곁에 앉아서 물을 문자를 짚었으니 자군누군 즉 지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대답했다. 이에 이성계는 방금 왕의 곁에 앉았다고 하셨는데 이 토굴 안에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하며 다그치자 도승은 바로 기공 옆에 있지 않습니까? 일장토상지락이라 즉 한 개의 막대기가 흑인 토 위에 떨어졌으니 바로 임금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허허허 하며 호탕하게 웃음을 지었다. 의문이 풀린 이성계는 그제서야 자신이 이성계라고 도승에게 밝혔다. 도승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물을 문자를 자세히 보면 한 임금군은 분명하나 다른 임금군은 확실치 않습니다. 이과 하나를 서로 쟁취하려고 난투를 벌이는 형상이라 불길합니다. 그리고 흑토 위에 막대기 하나를 더하면 임금 왕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임금은 셋이 됩니다. 따라서 기공께서 임금이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2대, 3대까지는 왕이 천탈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고 장차 일어날 일을 알려주며 자리에서 일어나 이성계에게 정중하게 예의를 올렸다. 훗날 이성계는 위화도 해군을 감행하여 고려를 멸망시키고 마침내 조선 왕조를 건국했다. 이성계는 왕이 되자마자 무학대사와 언약한 대로 무학대사를 왕사로 책봉했으며 무학대사가 자신의 꿈을 해몽했던 곳에 왕이 될 꿈을 해석했다 하여 석왕사를 지어주었다. 그리고 도승이 예언한 대로 이성계는 혁명으로 왕권을 지었고 일대 태조인 그가 물러나자 왕이 찬탈을 목적으로 1, 2차에 걸쳐 왕자의 난이 일어났으며 2대 정종인 이방과와 3대 태종인 이방원을 거쳐 4대 세종인 이도에 이르러 태평 성국이 열렸다. 이와 같이 무학대사와 도승의 예언대로 1392년 음력 7월 17일 이성계에 의해 건국된 조선은 518년의 역사를 끝으로 멸망하게 되는데
조선의 종말 역시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그 예언들을 살펴보면 먼저 조선의 멸망을 앞두고 계룡산 부근에서 방부인과 구옥다화, 이화낙야라고 쓰여진 석시 제명이 발견되었다. 이를 파자해보면 방자에 부자를 더하면 천간경자가 되고 인자에 과자를 붙이면 계술자가 되고 구자에 흑자를 넣으면 나라국자가 되고 화자에 다자를 쓰면 옮길리자가 되고 이화낙야는 이조가 망한다는 뜻이니 이를 종합하면 1910년인 경술년에 이조가 망한다는 뜻이 된다. 이외에도 조선의 멸망은 약 470여 년 전에 지어진 격암유록 말초가에도 다음과 같이 예언되어 있다. 용사 7월 이화락. 융은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의 연호인 융해를 뜻하는 것이니 융해 4년인 1910년 음력 7월에 이조가 막을 내린다는 의미이고 백구 신선명시. 백은 금인이 경 또는 신이고 구는 개인이 개술에 해당되며 선명시는 매미가 울 때라는 뜻이니 1910년인 경술년 매미 울 때 이조가 망한다는 뜻이다. 예언 그대로 경술년인 1910년 8월 29일 일본이 강제로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통치권이 일본으로 이양되며 조선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또한 격암유록 말초가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한 예언 또한 다음과 같이 예언되어 있다. 이화갱발 하지년. 이씨의 꽃이 다시 피는 때는 언제인가? 황서지섭 정야. 황은 토인이 천간으로는 무 또는 기이고 선원 주인이 지지로는 자를 뜻하므로 무자년인 1948년에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잡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무자년인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부통령의 이시영이 선출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를 구성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함으로써 예언대로 이루어졌다.